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돈 되는 건 다 판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네, 돈 되는 거 다 저희가 벌어야 되고 팔아야 되고 돈으로 현금화 시켜야 되죠. 어떤 산업, 어떤 업종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업종의 경우는 바로 종합상사 관련주로 좀 말씀을 종합상사.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상사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품목을 취급을 하거나 또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사회사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 종합상사 회사들이 바로 이제 해외 자원에 대해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역량에 대한 또 성과를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에너지라든지 또 투자 사업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최근에 이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었죠. 워렌 버핏이 바로 일본의 주요 상사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들이 각국마다 이 자원들을 좀 보호를 하려고 하는 이 정책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 업체들이 이 자원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이런 좀 어떤 역할들에 대한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사 회사들이 자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이 외에도 앞으로 이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평가된 상사 관련주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합상사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 역시 뭐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국제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상사들의 역할이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종합상사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GS 글로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사업이 무역이라든지 뭐 유통 사업인데 이로 인해서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충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공급난 속에서 해외 네트워크에 대해서 일단 그 기술들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얻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작년의 경우 헬스케어와 같이 이 신규 사업에도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사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뭐 기존에는 석탄이라든지 뭐 철강에 대한 제품 판매를 넘어서 앞으로 뭐 시멘트라든지 또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주라든지 또 중동이라든지 다양하게 이 무역 거점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시장도 넓혀 나갈 계획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GS 글로벌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점이 바로 전기차 관련 사업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를 이제 수입을 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 확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는 이제 BYD와 공식 임포터 계약을 맺어서 이 전기 버스에 이어서 이제는 전기 트럭, 이제 1톤 이 트럭을 이제 한국에 선보이게 되는데 역시나 이렇게 좀 상용 전기차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으로 좀 보급에 나서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중국산 이 상용차의 경우가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바로 전기 상용차를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주행거리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습까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GS 글로벌이 지난 2004년부터 이 수입자 PDI 사업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앞으로는 전기차 수입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2020년도에는 이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특장센터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뭐 전기 버스라든지 전기 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차와 관련된 조립 생산 그리고 뭐 어떤 특장차의 제조라든지 이렇게 좀 관련이 되고 있는 수입차 PDI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고, 이 사업 특성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네트워크 부분에 워낙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협약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의 역량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갑작스럽게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S 글로벌의 경우가 앞으로 전기차 수입 사업 그리고 또 자원에 대한 부분 또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 자체가 안정적으로 정배열을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추세 매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3,000원대 초반권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더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S 글로벌을 주셨습니다. 종합상사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전기차 쪽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네요. 21선 따라서 지금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가격이 어쨌든 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GS 글로벌 오늘도 7%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김진경 본부장님 늘 말씀해 주시듯이 추세 매매 21선 따라서 쭉 올라갈 수 있는지 계속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글로벌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돈 되는 건 다 판다. 자, 이 키워드 김민수 대표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을 또 보고 계십니까? 네, 저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일단 잘 주제는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요즘에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미쓰비시 지금 마루벤인가요? 예, 이쪽에 종합 상사를 또 강하게 매수하면서 네, 기대감이 좀 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트렌드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아마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1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했는데 매출은 꺾이는데 수익성은 그렇게 안 꺾입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또 원자재 트레이딩이나 나오는 돈 되는 거 다 파는 이런 입장 쪽에서는 여전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앞에 포스코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포스코 그룹 쪽에서 나오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특히 우리 2차 전지를 위해서 이거 필요하다. 가서 구해오렴. 그러면 가겠죠. 네. 그런 쪽에서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는 볼륨이 확대가 된다라는 쪽에서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MSCI 관련돼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이번 5월 말까지는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변화와 함께 주가도 우상향 쪽의 모습을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쨌든 지난달에 한번 크게 튀어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다 오늘 다시 또 시세가 붙었는데 네. 어느 정도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포스코 그룹 전반적인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점대를 서서히 다시 시도하면서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직전 고점대 부분이 일단 1차로 저항선이겠죠. 그래서 약 한 35,000원대 부분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27,000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종합상사 관련된 종목들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러면서 김진경 본부장님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이 인터넷 종합상사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 되는 거 다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사실 또 곡물협정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주저앉았는데 이게 이러면서 추세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뭔가 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모멘텀보다도 뭔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성이 또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반짝 이제 이슈에 올랐다가 또 이슈에 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성과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물론 이렇게 곡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당분간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원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과거부터 살펴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잠깐 주가에는 이슈성 그리고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